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새린 비판과 독설로 충무장한 시사계 아이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요거 뺐어. 아이돌로 불리고 싶은 뺐어. 빙고.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정답이에요. 이제 정답. 아니 그다음에 김 작가 어디 가셨어? 나중에 밥 살게요. 고마워요. 네. 이 주고받는 게 있으셨구나. 야, 이거 네. 감동이야 감동.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마스크 안 하고 오셨어요? 전 뭐 마스크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네, 약간 좀 가라앉았죠. 그렇죠. 약간 오늘 주제에 따라서 네네. 기분을 좀 살리려고. 네, 미리 그렇습니다. 눈치 네. 빠르죠. 사실 오늘 정말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죠. 아니 정말 심하지 않아요? 점점 집에 있게 돼요.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이라 못 나가고 맑은 날은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뿌여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거 무슨 감옥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호모 더스트쿠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모 더스트쿠스. 호모 더스트쿠스. 뭐 미세먼지인가? 그죠? 호모 더스트쿠스. 네. 요새 별말이 다 생겨요. 요새 아주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우리 겨우내 뭐 4만 4온이 아니고 4만 3이네 뭐 춥다가 갑자기 아니 요새 일한 육미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미세먼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제를 미세먼지 해법이 뭔지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틀린 철자 막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작가가 장난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뭐 띄워줬는데 아이돌 되고 싶은 남자 훌륭하죠. 미세먼지 해법이 뭔지가 아니고 뭔지? 해법이 뭔지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네. 하여튼 요즘에 정말로 우리가 60, 70년대에 그 뭐 공해 뭐 스모그 이 공장 막 굴뚝 공장 세우는 게 좀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런 거는 좀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몇 해 전부터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가 갑자기 막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왜 공장에서 이렇게 검은 연기 나오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산업화. 우리 막 발전하는 우리나라 뭐 이런 게 표정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쳐다보면 다 소름이 끼쳐요. 맞아요. 실은 영국에서 그레이스 모그 사건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50년대 초 12,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시에 56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비한 개념으로의 환경 오염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까지는 뭐 공기가 더럽고 깨끗하고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관심이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청정대기법을 제정했다 그러는데 오늘날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즐기는 어떤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다음에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며칠 전에 그 막 한 일주일 막 내리 그냥 막 이 짜옥할 때 그때 마신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의 평균 수명도 이제 줄어가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요. 큰 걱정이에요. 사실 저 6일 동안 웬만하면 그냥 외출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그럴 때 의심 드는 게 뭐냐면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집에 있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마스크라도 쓰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야? 거기에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놔두는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서풍지대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정말로 최악일 때는 80% 정도 중국에서 오는 거다 이럴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게 80%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중국이 큰 나라라 괜히 우리 쓸데없이 얘기했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니네나 잘해 이랬잖아요.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뻔뻔하게.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국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참.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신광문 선임연구원 전문가를 좀 모셔서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다뤄보자고요. 일단은 미세먼지 해법이 뭔지 이슈와 정리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 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물속에 잠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수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왜 숨참기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왜 그랬는데 그때 그 숨 참았던 그 답답함. 네? 네. 그다음에 뭔가 하여간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네? 네. 그다음에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위기감. 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몰려옵니다. 답답함.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요. 숨을 참고 있을 때 답답함. 네. 자, 선배님도. 네. 저는 뭐 고민 안 했습니다. 요즘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냥 우왕 좌왕. 우리 참 거의 재난 수준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정치권 하는 거 보면은 그죠. 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현실적인 거 조금이라도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대책도 내놨다 저 대책도 내놨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쇼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우왕좌왕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그 국회에서 이게 사회적 재난으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정치권이 벌써 앞장섰어야죠. 이제 와서 지금 한 일주일 난리가 나니까 국민들의 이 분노 게이지가 이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오니까 이제서 무슨 뭐 재난 수준으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신광문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왜 미세먼지가 날립니까? 누가 불러내는 겁니까? 이 정말로. 이 사실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요. 우선 뭐 이 중국 등 주변국들에서 이 우리나라로 이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이 좀 많아졌고, 거기다가 이 대기도 좀 천천히 흐르면서 이 상공에 정체돼 있는 양도 많아졌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대기의 흐름 문제니까. 거기에 이 올해 또 눈과 비가 오지 않으면서 농도가 더 심해진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내 미세먼지는 그러면 특별히 뭐 그거 일반적인 원인 말고 혹시 다른 원인들이 좀 더 있나요? 강원도는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도 있지만 이 외부적 요인이 좀 크다. 강원도의 경우는? 강원도의 경우는 좀 외부적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그 발전소나 시멘트 업체는 주로 영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영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면서 함께 또 수도권 미세먼지도 같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태백 산맥이 딱 가로막히면서 이 영서 지역의 고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세먼지 쓰레기통이 돼버렸네. 미세먼지 쓰레기통이 돼버렸네. 올려와가지고 모여있네. 굉장히 강렬한 표현. 아니 충격적이잖아요. 정말로 진짜로.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거 수도권 끝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열받네 지금 갑자기. 미세먼지 저장고가 됐어. 그러니 저장고라니 쓰레기통.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밖에 나갈 때 요새 보잖아요. 그냥 뭐 보통 그다음에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사실은 나쁘니까 나쁘다 그러겠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찝찝하긴 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그 구별을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 미세먼지 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우선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가로 세로 높이 1m인 이 정사각형 안에 이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농도로 사실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 표시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좋음은 이제 이 관련 질환자들도 영향이 없을 때 이제 좋다라고 하고 보통은 이 질환자군이 이제 경미한 수준의 영향이 있을 때 이제 보통이라고 하고 나쁨은 이 질환자군뿐만 아니라 민감한 사람도 좀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나쁨이라고 하고요. 뭐 매우 나쁨은 두 군 다 뭐 심각한 영향이 발생을 하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때 그때 매우 나쁨. 그럼 마스크는 어느 때부터 쓰는 게 좋아요? 매우 나쁨, 보통? 사실 보통 그 질환자분들은 보통 때 쓰는 게 좋고요. 그 뭐 일반인 분들은 또 마스크 쓰면 또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좀 숨쉬기가 불편하죠. 나쁨일 때 좀
쓰시는 게. 또 발표하는 거 보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따로 구분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뭐 어떤 때는 보면 뭐 미세먼지는 보통인데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중을 따지자면 이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나쁘다. 앞으로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군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아니 뭐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예, 뭐 미세먼지라고 하면 주로 그 성분이 뭐 금속이나 아니면 뭐 질산염, 황산염, 뭐 타이어 고무, 매연 뭐 이런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구성 물질들이 대부분 인체에 매우 해롭다라는 것이고요. 뭐 주로 뭐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등에서 배출이 되고, 이 물질 중에서도 이 특히 디젤에서 나오는 이 질산염 같은 경우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타임에는 우리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흔히들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한번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마침 지금 디젤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젤차 뭐 배기가스가 위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모, 이게 더 나쁜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뭐 정확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 해외 연구나 최근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실제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모를 통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이 훨씬 높게 나타난 걸로 결과가 분석이 됐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자동차들 대부분이 연료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미세먼지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도로에 살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타이어 오래 타면은 달잖아요. 그게 다 이제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질문이, 파란 하늘에 쾌청해 보이는 날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다.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뿌연 것만이 미세먼지는 아니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하늘이 뿌여 보이는 거는 초미세먼지 영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아서 태양이 잘 투영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그 큰 미세먼지 농도는 높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면 맑게 보입니다, 하늘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뿌여면 아유 이런. 그렇더라도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날씨가 맑은 날은 일단 상대적으로 안전한 날이네요.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하여튼 미세먼지 많은 날 창문을 닫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거짓? 진실? 거짓? 거짓입니다. 거짓?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이 미세먼지 발생하는 농도가 실외보다 더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이 순간 높아진 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다시 또 닫아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수치가 높은 마스크가 좋다? 진실 거짓? 거짓입니까? 네. 사실 미세먼지 마스크에 표기하는 수치는 뭐 성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99면 99%를 차단한다. 80이면 80%를 차단한다. 근데 이 수치만 보면 사실 수치가 높을수록 이 미세먼지 마스크 성능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호흡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 질환자나 아니면 그 노약자의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들을 보면 이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94 정도 이상으로 착용하면 좋고. 이게 무슨 뭐 KF인가 뭐라고 KF 코리아 필터고요. 그다음에 이 황사나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면 80 정도만 써도 사실 적당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세먼지 법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그 특별법에 의한 대책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다 아시다시피 뭐 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을 좀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겠다. 이게 큰 두 축이고요. 그 외에 뭐 기술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의 저마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좀 하고 있고 인공가공도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이 저감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LPG 차량을 좀 제재 없이 아무나 살 수 있게 좀 하겠다라는 법안도 있고요. 뭐 대기오염 총량제 같은 경우도 수도권만 했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무슨 뭐 차량 이부제 아니면은 뭐 공사장 그 비싼 먼지 없애도록 뭐 다 잘 씻고 물 뿌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인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뭐 정부만 참여해서는 사실은 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선 당장 숨쉬는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대책들이라고는 다 장기적인 대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걱정을 사실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우선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 수단들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요, 국민들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헤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미세먼지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사회 문제, 사회가 낳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체제의 큰 변화를 사실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이는 탄소 체제의 변화. 네. 에너지 전환으로 크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해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yes or no 순서입니다. 네. 우리 저 연구원님의 속마음을 좀 빨리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이 준비한 순서입니다. 빨리빨리 yes or no 대답하시고 힘드시면 패스하셨다가 나중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 중국 때문이다. Yes. 네. 자, 강원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 정도면 충분하다. No. 미래의 가장 큰 재앙은 미세먼지가 될 것이다. Yes. 자, 차량 이부제만 시행되면 미세먼지 충분히 개선된다. No. 미세먼지 나쁨일 때 야외 활동하느니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게 낫다. 우리 작가 참. 굉장히 이런 걸 넣었어. 그래도 답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럼 패스하세요. No. No. 좋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야외 활동하면 미세먼지 확연히 줄일 수 있다. Yes. 오.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걸러준다. Yes. 오. 기회가 되면 미세먼지 없애는 발명품을 개발해보고 싶다. Yes 두 개입니다. Yes. yes. 더블 yes. 좋습니다. 오늘은 패스가 없어요. 요거는 요즘에 사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중국 문제는 뭐 서로 뭐 대변인들이 말도 막 약간 감정 섞이게 주고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또 전문가들이 쓰는 칼럼을 읽어봐도 또 전부 중국 것도 아니다. 그래도 중국이 많다. 막 또 이 칼럼 쓰는 분마다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사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도 많지만 국내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도 많습니다. 제가 예스로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 배출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군요.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손을 잡을 일이 있으면 하고 우리 스스로 없앨 거는 좀 없애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 없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당장 뭐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좀 쉽게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이 우선 솔선수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 민간 부분이 이 먼저 움직여주는 게 미세먼지 저감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뭐 획기적인 뭐 뭔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지만 사실은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효과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 정말 뭐 웬만하면 뭐 저기 대중교통을 내 차를 좀 덜 쓴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미세먼지 나쁨일 때 야외 활동하느니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게 낫다.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그걸 또 추가 질문. 아주 재밌는 질문이거든. 우리 작가. 사실 뭐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와이프한테 또 혼날 가능성이 우선도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요? 얘기가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 실내외 어느 곳에서든지 담배 피우지 맙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 피우면 되면 미세먼지 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여러분들 담배를 줄입시다. 날이다 욕 먹겠네. 자, 좋습니다. 또 설명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추가로? 네. 그 아까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이 충분한 효과가 단순히 나타나진 않지만 모두 참여를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효과는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미래의 가장 큰 재앙은 미세먼지가 될 것에 대해서 예스를 하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대로 놔둔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될 거란 뜻인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대로 놔둔다면 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다른 상황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기후 변화 영향으로 우선 이 바람 세기가 약해져서 그렇죠.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 미세먼지 2차 생성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세먼지 2차 초미세먼지가 더 많아지고 또 이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점점 줄기 때문에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 변화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기후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양상 이런 것들이 약화시킬 요인이 더 많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일단 우리 연구원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소득층 너무 어려워서 공기청정기를 살 수 없는 곳이나 아니면 공동생활하는 어린이들 학교 이런 데는 먼저 좀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것이 우선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왕 하는 김에 공기청정 그 기능이 그 실내 라돈까지 좀 제거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설치를 하면 실내 미세먼지나 아니면 실내 오염물질도 같이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 하는 김에 같이. 국민적인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국민적 관심은 곧 정책이 되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관심이 떨어지면 사실 또 정책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적 관심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결국 국민적 관심이나 참여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 결국 이 성과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미세먼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하면서 늘 하는 거 아까 보셨나요? 미세먼지 해법이 뭔지 그거를 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이슈워드로 정리하고 오늘 끝내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저의 이슈워드는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난데없이 홍길동. 좋습니다. 설명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 홍길동. 미세먼지도 사실 우리가 이 급속한 산업 발전을 하면서 선택한 자식인데 이걸 우리는 외면을 하고 있죠, 사실. 뜬금없이 나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산업 발전을 할 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우리는 외면하면서 결국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냐. 그렇죠. 아버지로 못 부르게 하는 그러고 있으니까 산업 발전에 따라 자연히 따라온 건데. 맞습니다.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자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공동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렇죠. 내 새끼 문제. 그렇죠. 내 새끼 문제. 미운 새끼.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우리가 해결합시다.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